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만성염증.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만성염증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막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계속 더부룩한 거예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낫질 않는다. 몸이 찌뿌둥하고요. 막 관절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대로 방치해 주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만성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성염증이 무엇이냐? 만성염증, chronic inflammation 이라는 것은 몸이 장기간 이 염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이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 만성염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적처럼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이 만성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그리고 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2016년 Nature Medicine 연구에서는 만성염증이 노화 속도를 30%나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만성염증이 있으면 노화도 빨라지고 각종 질환도 빨리 쉽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성염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 두 번째, 소화 문제. 막 더부룩하고 설사, 변비, 위산, 역류를 하는 그런 것들. 세 번째, 근육 그리고 관절 통증.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쑤시고 아침에 몸이 막 뻣뻣한 거예요. 네 번째, 피부 트러블입니다. 여드름, 습진, 붉은기, 상처 회복 지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통 그리고 브레인 포그, 멍한 상태,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소죠. 건망증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와 독감에 자주 걸리고요. 상처 회복이 느립니다. 특별히 뭐 많은 걸 먹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체중이 증가를 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뭔가 답답하고 살찐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독소가 찬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불면증 그리고 수면 장애도 이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왜 피곤한지,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이해되셨죠? 만성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높습니다. 뭐 염증 우리 몸에 그까이 것 좀 있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 혈관이 손상돼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위험도가 증가를 하고요. 또 대사질환도 쉽게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를 해서 당뇨병, 또 지방간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 신경계 질환으로는 뇌염증으로 치매, 알츠하이머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이런 것들의 위험도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1919년 The Lancet 연구에서는 만성염증이 암 발생률을 25% 증가시킨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0년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서는 만성염증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라고도 밝혀냈습니다. 즉 만성염증을 방치하면요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미리 더 깊어지기 전에, 더 만연해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만성염증을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너무 겉만 드린 것 같아서 일단 항염,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식단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실 좋은 지방인데요. 지중해식 이런 것들 되게 정말 항염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서 또 비타민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카레의 주요 활성 물질인 커큐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챙겨 드시고 그런 식단들을 실천해 나가신다면
염증이 그렇게 만성으로 찾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은 지방을 드시면 나쁜 지방을 쳐내서 우리 항염 시스템이 더 가동하게 돼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음식은 빵, 떡, 면 가공될수록 정제될수록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트랜스 지방, 막 튀기고 나쁜 기름을 사용해서 튀긴 그런 음식들은 더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연구에 따르면요, 이 항염 식단을 6개월 실천한 그룹은요, 염증 수치 CRP라고 하는데 3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좋은 지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생식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동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걷기, 또 요가, 명상, 심호흡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염증 유발을 일으키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내 몸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이제 수면인데요. 하루 6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주시고, 이 수분도 자주 물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물보다는 소금물이나 이제 비타민C를 넣거나 아르기닌을 넣거나 이런 영양소와 같이 넣은 물을 챙겨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소금차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맹물 먹을 때보다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또 전해질이 풍부한 그런 것들 같이 추가해서 물과 함께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또 좋습니다. 당연히 흡연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주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두 잔 정도까지는 오케이.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만성염증의 위험성과 이제 해결 방법을 알게 되셨잖아요. 이거를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 몽뚱그리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나한테는 큰 버거운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만성 피로, 소화 문제, 피부 트러블, 집중력 저하가 지속되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치매, 암 이런 위험도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항염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좋은 효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개선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염증 줄일 수 없고 이런 거 아니니까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꾸셔서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건강한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만성염증 타파해요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